안녕하세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먼저 광주시의 치안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센터와는 주로 자타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로 협력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관련 설명과 실제 응급입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Q&A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원 유형은 총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 자의 입원. 둘째, 동의 입원. 셋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넷째, 행정 입원. 다섯 번째, 응급 입원. 이 중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실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첫째,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둘째,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대한 응급입원을 알기 쉽게 흐름도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응급입원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자 동의 입원, 행정 입원으로 입원이 불가할 경우, 긴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 절차를 걸쳐 입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도움 없이는 입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응급입원 진행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후송을 부탁드립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응급입원이 진행되면 72시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정신과적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72시간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자타의 위험이 높고 정신질환자로 추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응급입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입원 관련 내용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첫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럼 행정입원을 알기 쉽게 흐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입원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시군 구청장 등에게 행정입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을 신청하게 되면 입원에 대한 여러가지 점검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군구청 등의 승인에 따라 입원이 진행됩니다. 행정입원의 신청에 앞서 경찰관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살예방센터는 경찰관의 행정입원 요청을 하게 되면 행정입원 신청을 할 상황인지 평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있는 입원이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쉽게 진행되지 않는 입원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요청과 행정입원 신청, 그리고 입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일선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탑7을 답변해드립니다. 첫째, 경찰이 응급입원 신청하면 입원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응급입원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하는 강제 입원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추정되며 자타의 위험이 높다는 경찰과 의사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는 입원을 권유하나 경찰이 자타의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고, 경찰이 대상자를 병원까지 이송하였어도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자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상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센터는 상황에 맞춰서 전화로 혹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이러한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경찰, 의료기관의 상호 간의 신뢰와 배려,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더욱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둘째, 응급입원을 시킬 수 없고 돌려보낼 집이 없고 집에 돌려보내도 혼자 있어 자살 시도를 다시 할 것 같은 이런 사람은 센터에서 보호 조치는 안 되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및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쉼터나 거주시설 같은 기능은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셋째, 상담이나 현장 출동 요청을 했는데 너무 늦게 오거나 아예 선 출동건이 있다며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아예 전화가 불통이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인 1조만이 광주 전 지역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통화 시스템 개편을 통해 전화 연결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이 필요하나 늦어지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응급입원의 요건이 뚜렷하다면 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먼저 이송하여 의사의 평가를 먼저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센터에서 전화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입원 과정을 최대한 조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넷째, 행정입원 요청을 했는데 왜 바로 입원시키지 않고 응급입원으로 진행하자 또는 입원시키지 않죠? 경찰관님이 행정입원을 요청하시더라도 행정적 절차 진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경찰관이 요청한 행정입원에 대한 요건이 맞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청했다고 모두 신청 과정을 걸쳐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평일 근무 시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 야간, 공휴일은 행정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 입원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응급 입원을 진행한 후 행정 입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권장드립니다. 정신과적 입원의 목적은 병식이 낮은 것이 특징인 자살 및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에 대한 유형이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 센터와 논의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응급입원 시키는데 왜 경찰이 대상자를 호송해야 하나요? 자살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자타의 위험이 높아 경찰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의 호송은 대상자와 센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응급입원 절차를 진행할 때 경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응급입원 시 구급차에 센터 직원이 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 지침상 센터 직원은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동승이 대상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나면 현장 직원의 판단하에 탑승을 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응급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병실이 없다. 술 마셔서 안 된다. 여기 올 대상자가 아니다. 왜 이렇게 입원하기가 힘든가요? 먼저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실처럼 대기상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공공의료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매우 열악한 상태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병원마다 입원을 받는 기준이 다소 상이합니다. 응급입원은 강제성을 띈 입원 유형으로 병원 측에서도 입원 진행 이후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광주만큼은 24시간 당직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나은 수준임을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직제 운영은 센터에서 24시간 사례관리와 치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광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본 센터를 통해 입원에 대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100% 응급입원으로 진행되지는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사정으로 인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상황이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있는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센터는 일선에서 자살 및 정신질환 업무까지 하시면서 광주 치안을 책임지시느라 고생하시는 경찰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법도 모든 상황을 대변하여 딱 떨어지는 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살과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법이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은 완전한 절차법이 아닌 실체와 절차가 혼용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정확한 역할과 기능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행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입원 과정은 자살 및 정신질환으로부터 당사자와 사회를 지키는 것이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밤낮으로 광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보면 저희는 안전한 도시,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른 업무에 비해 자살이나 정신질환 일은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